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 제도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벌써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고 있고 시장 반응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 그리고 전문가만 아는 꿀팁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 원이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이면 DSR은 40%입니다. DSR 규제가 강해질수록 소득이 같아도 대출 가능 금액은 줄어들게 되죠. 그런데 기존 DSR은 현재 금리 기준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금융당국은 금리가 오를 것을 미리 가정해 대출 가능액을 보수적으로 산정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즉, 지금의 상환 능력이 아니라 금리가 더 오를 때도 버틸 수 있는지를 따지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1단계에서는 가상금리가 0.38% 수준으로 제한적이었고 2단계에서는 수도권 1.2%, 지방 0.75%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올 7월부터 시행된 3단계에서는 수도권이 1.5%까지 올라가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지방은 한시적으로 0.75%를 유지했지만 사실상 전국 대부분 차주가 더 까다로운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30년 만기 변동금리 4.2% 대출을 가정했을 때 2단계에서는 약 5억 9,400만 원까지 가능했지만 3단계에서는 5억 7,400만 원으로 약 2천만 원 줄었습니다. 상품 유형에 따라서는 3천만 원 이상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특히 중저가 아파트를 구매하려는 분들은 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7월 시행 직전에는 예상대로 수도권에서 막차 수요가 몰렸습니다. 6월 계약 건수가 크게 늘었고 실제로 7월 이후에는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거래량이 다소 주춤했습니다. 다만 강남 등 고가 주택시장은 자산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적어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가계부채 증가세를 완화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이 많아 가계부채 자체는 여전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서 일부 차주들이 이금융권이나 카드론으로 이동하는 현상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즉, 이번 정책은 대출 급증 완화 역할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보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째, 은행마다 스트레스 금리 가정치와 심사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조건이라도 은행별로 대출 가능액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비교해야 합니다. 둘째, DSR 산정에는 신용대출, 자동차 할부, 카드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부채를 줄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대출 전략은 단기보다 장기 관점에서 세워야 합니다. 금리가 내려가더라도 스트레스 DSR은 쉽게 완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전문가 팁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일부 은행은 혼합형이나 고정형 대출을 선호하도록 심사 기준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즉, 변동형보다는 고정금리 상품을 선택하면 대출 한도가 더 유리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지방 대출의 경우 연말까지 0.75%가 적용되므로 지방에 거주하거나 투자 계획이 있다면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DSR 산정은 소득 증빙에 매우 민감합니다.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료 납부 기록 등 증빙 가능한 소득을 최대한 확보해두면 실제 심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이미 우리 금융환경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준비해봤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니모 선장과 함께 복잡한 금융 바다를 안전하게 항해하시길 바랍니다.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실질적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